안녕하세요. 저는 경영학과 신원준이라고 합니다. 저는 홍준표의 사람들과 학습된 편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홍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? 네, 지난 누구였죠? 사실 박근혜 탄핵 정국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. 그냥 기존 보수에서 후보가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약간 플레이스홀더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실제 대선 결과는 놀랍게도 대구 경북지방에서는 홍 후보가 압승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.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물론 대부분 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의 확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분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좀 높고 경상도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상식에서 괴리되는 듯한 태도는 존중받아야 할까요? 네, 물론 존중받아야 합니다.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게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, 정말로.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를 준비하는데요. 이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학습된 편견 때문입니다. 저 사람들이 학습된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학습된 편견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근거를 제공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 학습된 편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사실 모든 편견은 후천적인데 굳이 학습된 편견이라고 한 거는 더 이른 시기에 더 뿌리 깊게 형성된 편견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 쓴 말입니다. 그리고 학습된이란 말에 맞게 본인이 스스로 배웠다기보다는 부모가 가르쳐서 학습된 경우가 많습니다. 학습된 편견에 대해 이렇게만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를 갖고 왔는데 화장실의 변기가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당연히 더럽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얼마냐겠죠? 변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변기 안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변기 안쪽은 진짜 더럽겠죠? 그거를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깨끗하고 더러운 물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각각 얼마나 더러울까요? 물론 더러움엔 여러 기준이 있고 하나만으로 하긴 어려우니까 여기에선 이제 널리 알려진 기준 중 하나인 단위 면적당 박테리아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보시다시피 생활 속 물건 중에 변기 안쪽보다도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. 변조는 되게 깨끗합니다, 사실 따지고 보면.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물론 더러움의 기준이 이거 딱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스펀지가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고 말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변기 안쪽이라는 게 생활 속에 쓰는 물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럽진 않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걸 홍준표에 대한 발표를 하다 굳이 이 소리를 왜 했냐면 학습된 편견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변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인분이 더럽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 학습되는 도식을 따릅니다. 아주 유아할 때는 똥이 더러운지 어쩐지 전혀 모르다가 부모님이 그 대소변을 가리는 법을 가르치게 되고 아이에게는 아주 강력한 학습 도식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. 여기에서 제가 변기의 사례를 든 거는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된 편견의 사례로 가져온 것이지만 모든 학습된 편견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 이 중에 홍준표 후보와 관련이 깊은 건 아무래도 이제 근대화 및 근대화는 아니고 산업화와 관련이 있겠죠. 산업화와 관련된 도식을 저희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정말 이런 먹는 거라던가 진짜 생활하는 거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도 그런 박정희를 필두로 한 공업화 및 산업화 정책과 직결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형성된 게 지금까지도 학습된 편견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습된 편견이란 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. 제가 조금 전에 변기 안쪽이 그렇게 안 더럽다고 말했지만 지금 화장실 가서 변기 안쪽을 만지고 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거부감이 드실 것입니다.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현재의 진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유발합니다, 생각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태가 정말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이런 어르신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은 경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분들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맥락에서 자라왔고 그런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학습했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.
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줘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현 상황을, 현재의 생각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.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학습된 편견을 극복하고 올바른 사고관을 안에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차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